발설하고 싶지 않은 그런 공공연한 비밀이긴 한데 네. 이제는 북한이 단번에 핵을 완전히 포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사실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대통령께서 북한 김정은을 만났을 때, 세 번 만났을 때 그런 확고한 의지를 읽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금 탑다운 방식이죠. 대통령끼리 만나서 한번 딜을 해보겠다는 트럼프 대통령 역시 그런 의지가 있는 것 같다. 한번 믿어보자.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네. 사실은 그 두 분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북한이 아하. 한 번에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없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것이 진실입니다. 네. 마침 지금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그런 얘기를 했고 인도태평양 사령관 얘기했을 때 어떤 단서를 다뤘냐면 미국의 정보기관이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나도 그걸 믿는다. 아하. 자기 혼자만의 판단이 아니고 모든 정보기관이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네. 지금 북미 2차 정상회담이 열리지만 단박에 김정은 위원장이 핵을 포기하겠다 이런 선언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진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장평론가님, 미국 내의 언론들도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보도하고 있다고요? 국내 언론에서 지금 빅딜이 될 것이냐, 스몰딜이 될 것이냐, 연일 분위기를 띄우는 것과는 다르게 네. 미국 언론의 분위기는 다분히 싸늘하다고 봐야겠는데요. 네. 우선 블룸버그 통신 같은 경우는 지난 10일 보도를 통해서 6월에 열렸던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에 북한이 실제 비핵화를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고 있지 않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요. 이번 2차 정상회담을 트럼프 대통령이 여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뉘앙스로 전달을 했습니다. 네. 블룸버그 통신 같은 경우는 이제 보수적으로 분류되는 폭스뉴스나 아니면 반 트럼프로 분류할 수 있는 뉴욕타임스와는 다르게 비교적 중립적인 보도를 하는 채널로 알려지고 있는데 네. 이렇게 회의적인 보도를 했고요. 단적으로 드러나는 게 정상회담에 이제 차터라고 해서요. 하노이까지 가는 전세기를 운영을 합니다. 네. 이걸 원래 미국이 운영할 예정이었는데 11일에 취소를 했어요. 원래는 700여 명 정도의 미국 기자단이 이 차터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네. 알고 보니까 신청수가 너무 미달이었던 거죠. 아하. 얼마나 미달인지는 백악관에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만 한 대도 못 채웠다면 200명도 안 되는 기자들이 신청을 했다. 네. 그만큼 미국 언론의 2차 회담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는 실질적인 증거라고 봐야겠습니다. 미국 내 언론이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굉장히 싸늘하고 차갑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가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미국 의원들과 회동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과의 만남에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이 정말 성공하기 위해서는 미리 트럼프 리스크를 좀 줄여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남북 관계가 조금 이 북미 관계보다 조금 빠른 거 아니었느냐 하는 그런 걱정이 있었습니다. 작년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실패작이다, 쇼에 불과했다라는 그런 강력한 불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물론 펠로시 의장은 획적인 시각, 위원장이 핵을 포기했느냐는 그 의심을 표시했고. 하태경 부장, 그러니까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물론 자기의 예상이 틀리기를 바란다라는 전제를 깔긴 했지만 네. 지금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굉장히 비관적인 의견을 내놨다면서요? 네. 초당적인 어떤 의원 외교단이 가서 자리에서 또 워싱턴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냉정한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펠로시 의장이 두 번째 하원 의장을 하는 민주당에서는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인사인데요. 기본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과 굉장히 각을 세우고 있잖아요. 네. 이번에 국경에 장벽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협조할 수 없다고 하면서 가버먼트 셧다운이라고 하죠. 아예 정부가 기능을 못하게 만든 그럴 정도로 상당히 감정이 상해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민주당 정부는 한 번 속았기 때문에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속았기 때문에 세 번째는 속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싱가포르에서도 전혀 비핵화라는 것에 대해서 보여주지 못했다. 네. 이런 거기 때문에 1차 북미 정상회담 성과 없었기 때문에 이제는 말보다는 증거가 필요한데 과연 2주의 시간 동안에 그런 부분이 완성이 될 거냐 네. 그런 거에 대한 상당한 회의감을 나타낸 겁니다. 안 박사님, 그러니까 방금 들으신 것처럼 말보다는 증거가 필요한 상황이다. 1차 북미 정상회담은 쇼였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군요. 그렇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서도 이제 연설에 잠깐 나왔지만 자화자찬이 좀 강합니다. 네. 근데 이제 낸시 펠로시는 이게 좀 특징이 있는 게 지난 97년도에 하원 정보위원으로서 북한을 한번 방문한 경력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때 갔을 때 아마 좋은 데만 보여줬을 텐데 그 북한 주민들이 가난과 비참함을 보고 이 지구상에서 그런 나라가 있는 줄 몰랐다. 이렇게 북한을 어느 정도 아는 분입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지금 1차 회담이 그야말로 말 대 말이었고 2차 회담이 과연 지금 얼마 전 비건이 와서 이제 다시 털어놨습니다만 12가지 아젠다만 부딪히는 아젠다만 말했지 거의 합의한 건 하나도 없다. 이러다 네. 보니까 아마 펠로시로서도 아하. 행동 대 행동이 나올 수 있겠는가 이런 네. 이제 불신을 표시한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도대체 어떤 인물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저희가 사진 한 장을 준비했습니다.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과의 소문난 앙숙으로 알려져 있죠. 이 사진입니다. 얼마 전에 연두 교서, 그러니까 신년 연설을 마치고 돌아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인데요. 이 박수가 진심의 박수라기보다는 뭔가 비아냥거리면서 속칭, 요즘 말로 하면 디스를 하는 그런 모습이죠. 정확히는 저 장면이 어떻게 연출됐냐면 처음에 이제 상하원 합동 연설이기 때문에 하원에 와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선설하고 이제 연두교서를 쭉 발표하는데 맨 초반부에 나는 이제부터는 하나의 미국을 만들겠다 하면서 여성들의 참여가 커졌다 이렇게 네. 얘기할 때 일어나서 박수를 치는 모습인데 저걸 물개 박수라고도 얘기를 했는데 뭔가 보통 일반적으로 치는 진심으로 우러나서 치는 박수와는 좀 다른 어떤 그 박수의 각도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저 특별히 눈을 봐야 되는데 저 눈의 표정 저런 부분이 진심의 어린 박수가 아니라고 해서 미국 언론 내에서도 조금 옹졸하고 좀 속이 좁지 않았느냐. 오히려 이런 저 평가가 박수 많아요. 때문에 그 트럼프 대통령의 연두교서 신년 연설의 내용보다 저 박수가 더 유명해졌죠. 유명해지는 바람에 묻혀버렸다. 연설 내용이 묻혀버렸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죠. 저런 관계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앙숙이기 때문에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좀 더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미국 조야의 이런 비관론에 대해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요. 잘못된 점이 있다면서 쓴소리에 나섰습니다. 자, 하부장. 네. 그러니까 미국 주류 세력의 이러한 오해 그리고 왜곡이 팽배하기 때문에 오히려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문정인 특보가 얘기를 했잖아요. 꼬집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뭐 일본에서 가서도 얘기하고 미국에 가서도 얘기하고 그래서 어쨌든 이번 협상의 판을 유지하려고 지금 노력하는 외교안보 가정교사 문정인 특보인데요. 결국 미국 주류 세력이 이번 회담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딴지를 걸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문정인 특보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싸우자는 거냐? 싸워서는 제재 일변도로는 북한을 끌어내서 비핵화를 끌어낼 수 없다. 이게 문정인 특보의 오랜 지론이고 지금도 같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대화를 하고 있는 판이기 때문에 좀 힘을 몰아줘라. 네. 초당적으로 협력해서 북한을 끌어내는데 조금 더 일조를 하자. 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안 박사님, 미국 조야에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뭐 충동적이다, 미치광이다 이런 식의 폄훼하는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습니다. 북한 미치광이가 아니라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은 합리적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군요. 그렇죠. 뭐 미국에서는 과거 뭐 부시 대통령 때는 뭐 여러 가지 그 비판적인 그런 용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지금 과연 김정은이 어떻게 보면 충동적이다. 제가 볼 땐 그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악수할 때 잠깐 북쪽으로 넘어갔다 오자. 이것도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아마 충동적으로 제안한 것 즉석에서 제안을 네, 했다고 제안한 알려져 것 있죠. 같은데 네. 그런 거 보면 충동적인 것 같고 또 지금 북미 회담 이 비핵화 문제를 상당히 시간 끌기로 끌어가는 거 보면 어떻게 보면 또 용이 주도한 또 지도자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네. 어쨌든 미국으로서는 이제는 더 이상 북한에게 양보하지 말고 얻어낼 건 얻어내라 이런 네. 식의 압박이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2차 북미 정상회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부담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네. 저는 문정인 특보의 현실 인식이 단순히 미국의 민주당과만 다른 게 아니라요. 네. 공화당이나 트럼프 대통령과 더 다르다고 보는데 아, 그래요? 이번 발언을 보면 북한은 제재와 압력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나 주장하는 게 우리가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유지했기 때문에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나왔다. 아하. 이 말을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단순히 펠로시 의장 같은 민주당의 정치인들만 북한을 불신하고 있는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도 대화의 가장 중요한 수단을 제재라고 하는데 정작 문정인 특보만 제재 압력은 효과가 없고 대화 자체 때문에 이렇게까지 비핵화가 진행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네. 민주당과도 맞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 간의 아하. 인식과도 다른 전혀 제3의 해법인 것 같아서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처한 어떤 해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온
스티븐 비건 대표가요. 2차 북미 정상회담 시작 전부터 이 대북 정책에 대해서 일종의 경고를 했습니다. 누구한테요? 우리 정부를 향해서요. 어떤 말을 했냐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단칠 때 엄마와 아빠가 다른 소리를 하면은 안 되는 것처럼 한미도 북한 문제에 있어서 항상 같은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러니까 한미 공조에 대해서 속도 조절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한미 공조가 속도에 있어서 좀 삐그덕거렸다는 걸 공개적으로 인정을 하는 말 아닌가요, 이건? 그렇습니다. 뭐 솔직하게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저기서 엄마는 결국 한국, 아빠는 미국을 얘기하는 거겠죠. 네. 자, 보채고 뭘 달라고 때려 쓰는 아이는 결국 북한이 될 거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될 텐데 거기서 그 아이의 나쁜 행동을 그동안 해왔다는 건 다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고치려면 엄마 아빠가 한 목소리로 같이 끌어내서 혼낼 때는 따끔하게 혼내고 해야 되는데 지금 서로 다른 소리를 하게 되면 다시 한번 그 아이를 스포일시킬, 그 아이가 다시 한번 다른 구멍을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기회 천년에 한 번은 좀 오버하겠지만 한 10년, 20년 만에 한 번 올 수 있는 지금 기회를 맞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때 둘이 단결해서 같이 한번 해보자. 아하. 이런 이야기를 점잖게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 우리 국내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